연표 중심 써머리 만점 한국사 신라 발전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라는 앞에 박혁거세 이후로 뒤늦게 소지 마립강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나라답게 된 것은 바로 지정왕 때입니다. 22대 지정왕은 서기 500년을 넘어서면서 국가체제를 전체 700년 중에서 7분의 5, 500년이 흘렀어입니다. 이때 비로소 처음으로 왕칭, 나는 지정왕이다 이렇게 불러달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앞에 내물에서부터 소지 마립강까지, 마립강은 5명, 앞에 이사금은 14명, 그 앞에 여러분들이 차례대로 배웠던 차차웅, 거서관 이렇게 역순으로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 이름을 중국식으로 왕이라고 했던 것처럼 나라 이름도 이제 신라라고 하자. 이전에는 사로국이라고 부르다가 드디어 신라가 자기 이름을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서 바다 건너 울릉도와 저 독도 쪽에 신라 땅으로 편입하기 위해서 이사부를 보내었고요. 512년에 누구? 지정왕 때 신라 영토로서 우리나라 역사상 삼국사기에 최초로 등장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법흥왕은 지정왕의 것을 물려받은 다음에 신라가 갑자기 퀀텀 점프 대도약을 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관제를 정비했는데요. 국방부를 처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국력이 가다듬어진다는 거겠죠. 두 번째로 율령을 반포했습니다. 율령은 고구려에서는 소수림왕이죠. 백제에서는 고이왕입니다. 신라에서는 법흥왕 때 율령이 처음으로 반포되었으며, 그리고 자비청색의 고이왕처럼 뒤에 황색까지 포함해서 4가지 색으로 유니폼을 만들었다. 백제 고이왕의 자비청색, 법흥왕은 자비청황색. 선생님, 고구려는요? 고구려는 공복에 대한 역사 기록이 없습니다. 자, 법흥왕은 본인이 왕이면서 2인자에게 호칭을 줍니다. 상대등이라고 하라. 상대등이 하는 일은 오늘날 입법기관, 국회처럼 주요한 국회의원이 모여서 회의하는데요. 국회의원 이름은 대등이고요.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상, 위에 있다 해서 상대등이라는 이름을 법흥왕이 주었습니다. 연호로 근원, 어뜸을 세우다라는 신라 최초로 연호를 사용했다라는 거, 신라 최초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연호는 고구려의 광개토왕의 영락이라는 거였습니다. 백제의 연호에 대해서는 기록에 나와 있는 게 없고요. 신라의 최초로 법흥왕이 근원이라 했다라는 거 시험에 12번 나왔죠. 자, 다음으로 법흥왕의 치적으로는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남쪽으로 부산 옆에 있는 경남 김해에 김구해라는 당시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금관가야를 정복했습니다. 시험에 매우 자주 나오는 빈출 1급이죠. 연도가 몇 년이라도 꼭 외워야 합니다. 왜? 시험은 고구려 신라 백제의 내용을 사건을 던져두고 다음에서 연대순으로 바로 잡아라 하면은 532년을 머리에서 떠올려야만이 금관가야가 대가야보다도 30년 앞서서 멸망하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법흥왕은 이 고구려의 소수림왕, 백제의 침류왕처럼 불교를 뒤늦게 공인했다. 그 원인은 2차전에 순교가 있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신라는 법흥왕 다음에 진흥왕이 나라를 피크로 최고로 올렸습니다. 자신은 개국이라는 연호를 처음 사용했고요. 그는 백제의 성왕과 더불어서 고구려 장수왕에게 빼앗겼던 이 한강 유역을 탈취하고, 그는 강원도의 한강, 즉 북한강뿐만 아니라 한강 하류, 서울과 경기, 옛날에 백제 땅도 꿀꺽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그리고서 백제와 동맹을 파기합니다. 왜? 실익이 중요하다. 백제 성왕이 고구려를 이기고 나면은 서울을 이전에 계로왕 이전으로 돌려달라고 했지만은 신주를 만들고 신라가 잡아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서 당항성이라는 걸 통해서 중국과 배 타고 서해를 넘어갑니다. 당항성은 오늘날 경기도 화성 땅이 되겠는데요. 즉 신라가 경기도 땅도 집어먹었다라는 것이 진흥왕 때의 일입니다. 이후에 자연스럽게 나제 동맹은 결렬 떼지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진흥왕이
이 한강 하류 땅을 집어먹고 성왕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왕이 쳐들어왔죠. 관산성에서 그가 김무력 장군을 보내서 성왕을 죽이고 백제는 이제 국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반대로 신라는 국력이 최강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는 여세를 몰아서 남쪽으로 경북 고령에 있었던 대가야를 562년에 집어삼켰습니다. 금관가야보다도 30년이 늦은 대가야의 멸망이죠. 이때 이사부라는 사람과 사다함이라는 인물이 가서 활약했다. 사료에서 이사부와 사다함이 나오면 여러분이 정답을 바로 진흥왕에게 찍어야 되고요. 이사부가 울릉도 독도를 먹었다라는 것이 나오면은 정답은 바로 지정왕으로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자, 여세를 몰아서 이 강원도 넘어서 함경도 땅 568년에 진출하고 비석을 2개 꽂았습니다. 하나는 황초령비, 하나는 마운영비인데요. 훗날 문화사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법흥왕이 통치체제의 효율적인 질서 유지를 위해서 무엇을 반포해야 했나요? 자, 서울시 2013년 문제입니다. 법흥왕이 통치체제를 잘 정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반포했다? 너무 쉽죠. 정답, 율령을 반포했다. 고구려의 소수림왕 백제의 고이왕 때와 똑같은 율령 반포입니다. 법흥왕 때 관료 위계 질서를 위해서 무엇을 제정했죠? 네 가지 색상의 유니폼을 만들었다. 정답은 공복 제정이 되겠습니다. 네 가지 색상은 자비, 청, 황. 황이라고 하는 네 번째 색상을 잘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